안녕하세요. 카우보이 문입니다. 작년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가 영광을 재현이 가능할까? 15일 제93회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작 발표에서 미나리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감독 정이삭, 제이콥 역 스티븐 연, 모니카 역 한예리, 순자 역 윤여정, 데이빗 역 앨런 김, 앤 역 노엘조 출연해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한 30대 젊은 부부가 농장을 만들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기사를 살짝 요약하면 작년 기생충은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영화로서는 아카데미에서 큰 쾌거로 사관왕의 영예를 얻었는데 올해 기생충과는 달리 순전한 미국 영화이지만 한국 가족의 이민사회를 그린 영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가족 이야기에 전 세계의 공감대가 모아진 작품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반지하 가족에 이어 2년 연속 한국계 감독 배우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74세의 여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여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한국에서도 핫 이슈가 되어 다음 달 25일 시상식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영화, 드라마 정보 서비스 필마크스에서는 별 5개 중에 4.0이라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 나오는 글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임을 밝히며 카우보이 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한국에 유일하게 지고 있는 곳은 영화업계. 애니메이션만 데이트하는 일본 영화업계. 쉬리를 본 후부터 일본은 계속 영화에서는 한국에 졌다. 한국 영화는 왜 저렇게 리얼리티 있지? 출연자들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패러사이트도 실제로 거리를 만들어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놓거나 하는 등 만들기가 굉장하네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 아카데미 2년 연속 유력하다니. 그저께 봤어요. 골든 글로브상이 이 영화의 노미네이션 테두리에서 비평을 받고 있네요. 미국 개척 영화니까 아카데미상에서도 활약했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좋았기 때문에 조사해 보았는데 더 레스트 블랙맨인 샌프란시스코하고 같은 에이밀 모서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더욱 활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애달프게 따뜻하다. 하지만 역시 안타깝다. 모두 긍정적이어서의 슬픔이라고나 할까. 한국인 데이빗이 웨스턴 부츠를 신고 미국 당을 딛는 것이야말로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감독의 자전적인 내용 잔잔한 물살. 영화 로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 미나리는 채소 미나리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적응력이 있는 감독 자신의 가족과 닮았다고 하더군요. 같은 모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멋진 영화지만 아카데미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여기 여배우는 올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받을 수 있을지도 힘내세요. 이 감독님의 너의 이름은 미국 실사판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앞으로 기대되네요. 미나리는 한국어로 미나리를 말하는군요. 상상보다는 친근한 이야기로 따뜻함과 슬픔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초록색이 선명한 로케이션 촬영과 흐르듯이 상냥한 극반이 이야기를 잔잔하게 북돋우고 있었다. 이민 얘기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가족의 충돌과 어려움이 세심하게 묘사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이 작품이 여러 가지 백보온을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아역의 표정이 뛰어나서 몹시 귀엽다. 이렇게 영화 첫 출연이라니 너무 포텐셜하다. 시사회에서 감상. 미국 시골에 이주해 사는 한인가족. 아시아인조차 적은 그 땅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지만 스쳐가면서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누고 씩씩하게 살아가려는 가족들의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전 정권에서 문제가 된 이민 문제. 지금 봐야 할 가족 이야기. 한간에서는 외국어 영화 취급을 받는 것 같지만 이 이상으로 미국인 영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명작이었다. 그리고 버닝에서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재미삼아 태우던 스티븐 연이 한바탕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된 것도 좋았다. 한국 출신의 이민 가족이 불합리한 운명에 고생하면서도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그린다. 꿈을 위해서 보조를 맞추지 않는 부부. 그리고 독설이지만 어딘지 미워할 수 없는 할머니와 심장병을 앓는 호기심 많은 남동생의 묘한 유대감. 그들이 찾아낸 답이라니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실수도 개의치 않고 새로운 성공을 찾으려는 열심인 모습이 오장육부에 스며드는 대걸작. 온라인 시사회에서 감상 걸작이었습니다. 섬세하고 대담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야기, 한국계 이민을 그린 이 작품은 올해 가장 미국적인 영화가 될 것 같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다 보면 반드시 희생되는 게 나온다. 가족을 돌아보는 일도 적어진다. 충돌과 엇갈려 가슴 아픈 사건을 거쳐 가는 결말에는 온몸을 울리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짜여진 각본은 물론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이 또 훌륭했습니다. 또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생각되는 한 편이었습니다. 캐릭터들도 모두 정말 매력적이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할머니 하나하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갈등도 괴로움도 고독도 기쁨도 모두가 악한 소의 대지에서 빛나는 그런 한 편의 영화입니다. 아무튼 한국 영화는 재밌습니다. 여태 본 영화에서 광은 없었다. 기대하겠습니다. 윤여정님의 연기는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나라 일처럼 들떠있는 일본 매스컴. 유튜브에서도 막 홍보 들어오는데 역시 한국계의 일본 미디어는 좌지우지되고 있구나. 일본에 이주해서 성공한 제일 기업가도 많지만 왠지 영상화는 안 한단 말이야. 미국은 감동, 일본은 반일인가? 솔직히 대단해. 일본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쇠퇴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일본에는 삶의 보람을 얻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댓글창에도 혐오스러운 댓글을 다는 사람도 늘고 있어.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사별했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보급이 박차를 가해 TV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의 내재된 사회 문제를 영화나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일본은 사회 전체가 회색감으로 휩싸여 있다. 일본이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 엔터테인먼트 없는 사회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게 돼. 한국 영화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재료를 보면 한국 사회의 병폐를 잘할 수 있고 단순히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자랑하기만 하면 될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다룬 이민 유출 문제나 영화 기생충에서의 대도시 유인민의 주거 문제 등 천방지축으로 영화의 평가를 단길 처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왜곡된 근대화된 한국 사회를 우려합니다. 한국의 엔터매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민과 친일입니다. 단일 종족은 교육과 정치를 좌지우지하지만 문화에는 언젠가 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다. 기생충은 틀림없는 한국 영화지만 미나리는 성질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